기출문제 풀면서 배우는 학개론 편입니다. 문제, 다음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무엇이냐? 지금 요거는 다음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외우실 때는 이제 벗이란 건 뭐죠? 친구. 뭐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요즘에 옛날에는 맛있었죠. 벗이다. 야, 진짜 절친이라는 얘기죠. 절친. 벗. 이거는 이제 여기 버에 COG 있죠. 그래서 벗. 벗은 동심이다. 거주지의 분화 현상을 통하여 분화라고 나눠지는 현상이죠. 토지 팽창이 도시 내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 동심의 형태가 중심, 천이, 저소득, 고소득, 통근자 이런 식으로 팽창이 된다.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으로 접근해 공간 구조의 형성을 친입, 경쟁, 천이라는 생태학적 변화를 설명했다. 티넷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했다. 도심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감소한다. 그래서 고소득은 멀리 외곽 지역에 위치한다. 이런 식입니다. 동심원 벗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동심원에서 점점 도심에서 벗어날수록 고소득 이런 식으로 이 안쪽은 저소득. 호이트의 선형이론 이거는 제가 암기를 선호형이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냥 본인 거 하세요 하면 저는 그냥 선호형이어서 호이트는 선형이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는데 이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몰라요. 개인적으로 다 틀리니까 이거는 중심 업무 지역으로부터 도매 경공업, 저급, 중급, 고급 지역으로 교통 노선에 따라 교통 노선이 좋은 지역도 있고 안 좋은 지역도 있고 거리는 멀지만 교통이 편한 곳도 있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이 된다. 부채꼴 모양 쐐기형 이론이라고도 하고 축 이론이라고도 불립니다. 고급 주택 지구는 도심 지역에도 있고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서 선형으로 발전한다. 이거를 주장한 겁니다. 호이트는. 저급주택은 도심 주변 도매 경공업 인근 지역에서 선형으로 발전한다. 도시 중고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은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교통의 발달, 소득의 증가는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이다. 자,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 해리스하고 울만 두 명이죠. 두 명이니까 다핵. 단핵이 아닌 다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리스하고 울만 이렇게 두 명 나오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고 나머지는 아무 곳에도 안 나오기 때문에 해리스하고 울만은 다핵이다. 요거는 그냥 쉽게 외울 수 있는 몇 개의 핵심과 그 주변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한 이론이다. 여기 이제 동심원 이론하고 선형 이론을 합쳐서 만든 게 다핵심 이론. 이렇게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 유사 동종 활동간, 유사한 어류면 어류, 병원이면 병원, 이런 식으로 음식점이면 음식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사한 동종 간의 집중 지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직접 이익을 추구한다. 서로 모인다는 얘기예요. 모여서 같이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의 먹자 골목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겠죠. 그래서 모이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질 이종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림성 그래서 서로 안 맞다 그러면은 이해 상반으로 모이면 불리한 거예요. 이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서로 이득이 더 좋다. 이런 지대를 지불하려는 능력의 차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요런 거를 얘기한 거예요. 다액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어떤 중심이 생겼을 때 그 중심으로 모이는 것들이 생기고요. 또 어떤 것들은 또 떨어져서 생기고 이런 거를 주장한 게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서는 버제스하고 호이트, 해리스, 울만 요 세 이론이 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에서는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직접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서로 모이면 좋을 경우 다 모인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도시 활동 중에서 직접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모였을 때 불이익이 있다. 그럴 때는 다 멀리 좀 떨어져서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도시 활동 중에 교통이나 입지 측면에서는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다. 해리스 울만이 주장하였다. 뭐 아주 쉬운 문제였죠. 해리스하고 울만이 주장한 거는 다 핵심 이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정리하는 문제, 도시 공간 구조 이론과 지대 이론 이 두 가지 배웠죠. 저번 시간하고 이번 지금 하고 있는 시간.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버제스는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 지역과 저소득적 주거지대 사이에 점이 지대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도 나와요. 이거 맞는 질문. 호이트는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하면서 나타난다. 맞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이렇게 교통축, 그 다음에 부채꼴 이렇게 맞는 질문.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는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아니죠. 이거는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여기에 교통축을 적용하여 개선한 것이 선형이 아니고요. 선형하고 동심원하고 선형하고를 합쳐서 발전시킨 게 다핵심이죠. 다핵심 이렇게 발전한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한 거죠.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헤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교통비와 지대로 구성된다. 네, 맞고요. 알론스의 입찰 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것이다. 네, 맞는 질문이죠. 요거 그래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뭐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공업지역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었죠. 입찰 지대 곡선입니다. 문제 A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하고 AB 역시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적용하면 C 도시에서 A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입되는 인구 규모는 C는 모두 구매자이고요. AB 도시에서만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구매했을 때 얼만큼의 인구 규모가 되겠냐 이런 거예요. 요게 네일리에 대한 소매 인력 법칙을 배우면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미치는 상권의 범위와 경계를 설명했습니다. 두 도시의 인구 크기에 비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도시에 대한 A도시의 구매 지향 비용은 B도시 인구, A도시 인구에 곱하기 그 다음에 A도시 거리, B도시 거리의 제곱의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값을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하는 것만 알고만 계시고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나오는 경우도 간혹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알고는 계시고요. 푸는 거는 요렇게 계산은 안 하죠. 하면은 복잡하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계산할 때는 요거를 이용합니다. 요거를 구한 후 두 도시의 비율로 소비자를 구합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는 거는 똑같아요. 유형은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유형을 더 막 어렵게 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보시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유형이 아닌데 그러면은 다른 거 먼저 푸세요. 다른 거 먼저 풀고 나중에 보셔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쉬우니까 쉽게 풀리는 거는 바로 푸시는데
시험 보실 때 내가 조금 여러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각자. 하지만 보통은 권해드리는 거는 우선 문제 먼저 쫙 쉬운 거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로 이렇게 계산기로 풀어야 되는 것들. 사실 뭐 계산기로 풀 건 없습니다. 계산기까지 뭐 동원할 경우는 잘 없는데, 그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풀어보시는 식으로. 자, 지금 이제 소매 인력 법칙에 관해서 계산하는 거 한번 지금 조금 전에 문제 그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느냐. 지금 조금 전에 문제 이렇게 나왔죠. 지금 A도시, B도시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 C도시 인구가 있는데 이 인구가 얼만큼 이렇게 유입이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알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지금 A, B 도시가 있어요. A 도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산할 때는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죠? 10km. 그 다음에 여기는 40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요건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제곱이니까 100이죠. 0 두 개 없어지니까 4000이죠. 4000.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B에서도 거리가 얼마 되죠? 5km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10만 이렇게 되죠. 5의 제곱이면 얼마죠? 5, 25네요. 25하고 이거 계산 쭉쭉쭉 하면은 25면 4분의 1이니까는 400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암산으로 해도 뭐 계산기 하셔야 될 분은 하셔야 되고요. 자, 25니까 4분의 1이다 그러면은 4000 맞습니다. 그래서 4000 똑같으니까 여기는 이 소매 인력으로 당길 수 있는 구매 의향 이게 1대1이라는 얘기예요. 구매력이 1대1이에요. 1대1 똑같아요. 그래서 C도시가 5만 명이었잖아요. 5만 명. 5만 명이니까 여기에 25,000 여기에 25,00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보다는 쉽죠. 생각보다는 지금 이 식은 계산을 안 해요. 저희들은 그냥 요거를 요렇게 식이 B도시 인구, A도시 인구에 뭐 이렇게 거리를 제곱한 거다. 이런 거,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요. 계산을 할 때는 요거를 계산합니다. 여기 지금 설명도 해놨는데요. A도시는 인구 거리 제곱이니까 인구 10의 제곱. 10의 제곱이면 뭐죠? 10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의 제곱이면 10 곱하기 10이죠. 그래서 100이 되죠. 100이니까 0 2개, 0 2개 없어지고 4000. B도시는 거리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니까 5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25. 25니까 그냥 암산으로 25 했을 때 우리가 어제 4분의 1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1000만 남잖아요. 1000만 남는데 지금 25를 100이라고 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4배 올린 거죠. 그러니까 1000만 나보니까 여기서 4배 올려서 4000. 그러니까 암산으로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암산으로 할 때는. 수학 나는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면 계산기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산기 이제 그 10만 나누기 이제 25 이렇게 하면 40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암산할 때는 제가 해드렸던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뭐 그렇게 아주 특출나게 숫자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진짜 극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00 똑같기 때문에 비율이 1대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도시에 5만이었잖아요. 이 5만은 각각 이제 25000씩 A도시로 가고 B도시로 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 문제. 지금은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분기점 모형도 거의 유사해요. 유사해요. 이것도 AB에서 여기서 어느 지점까지 여기 사람이 갈 건지 그 분기점을 찾는 거예요. AC, BC의 상권 경계 지점은 AC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여기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분기점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분기점을 찾는 거를 이 사람이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도 설명을 조금 드리고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입니다. 분기점 모형. 분기점을 찾는 거예요. 컨버스는 분기점의 모형은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 보완하여 두 점포의 영향력이 균등해지는 분기점. 이게 바로 분기점이죠. 영향력이 균등해지는 그 분기점. 딱 어디가 딱 하다 딱 끊기는 거를 분기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기점 지점이 어디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겁니다. 식이 이거예요. 식이 이건데 요거는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실 때 한 번씩 보세요. 요런 식이다. 식은 그렇게 하시고 문제풀이는 요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 나오면 이제 분기점을 찾으라는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이 분기점을 찾는 방법은 또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문제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A 규모하고 B 규모, A, C, B, C의 규모가 A 인구는 64만이고 B 인구는 16만이었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4대1, 여기 4배란 얘기예요. 4배. 4배.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1, 여기가 4대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 지점에서 이 분기점까지 가는 거리의 제곱하고 B에서 이 분기점으로 가는 거리의 제곱이 바로 4대1이라는 얘기예요. 이거의 비율입니다. 여기서의 거리는 바로 이 4대1이라는 얘기예요. 이 제곱. 여기서의 거리의 제곱, 여기 거리의 제곱이 바로 4대1이라는 얘기예요. 4대1이라고 하는 거를 제곱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죠. 2 곱하기 2는 4잖아요. 1 곱하기 1은 1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곱을 없앨 수가 있겠죠. 제곱을 없애면 A에서 분기점까지는 거리 2, B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 1, 2대 1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조건에서 30km 했죠. 30km. 30km니까 여기 20km, 10k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분기점까지의 거리는 20km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조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조금 이제 외워두셔야지. 분기점 할 때는 그 규모를 판단해서 몇 대 몇인지 보고 그거를 제곱으로 바꾼다. 그래 제곱을 바꾼 다음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알면은 주어진 문제에서 거리라든지 이런 거 딱 해서 2대리면은 이쪽은 몇 킬로, 이쪽은 몇 킬로 이런 식으로 분리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요거 나중에 문제 또 다른 문제 뭐 예상 문제 풀 때 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요렇게 나오는 유형 말고 여기서 뭐 다른 유형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넘어가시고 다른 문제 먼저 푸세요. 먼저 푸시고 여기 거 나중에 푸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막 변경해서 진짜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은 거기에 5분 10분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도 허프의 확률 모형이 뭔지 먼저 공부하고 질문 보겠습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 구매 중심점이 여러 곳에 존재하는 대도시의 쇼핑 패턴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상점의 규모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식은 요건 식이 간단하죠. 그래서 식은 요거는 요 식을 이용합니다. 요 식을 마찰 개수가 2라고 가정했다는데요. 요게 마찰 개수입니다. 요게 마찰 개수예요. 요게 2라고 나온 게 보통 문제에서도 다 2 줍니다. 마찰 개수는 2다. 단서를 줘요. 마찰 개수는 2다. 2 말고 나온 경우는 없어요. 문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없어요. 나온 거 저도 못 봤어요. 마찰 개수는 거의 대부분 다 2. 그러니까 2로 계산하면 되네. 요 2는 무조건 계속 2냐? 그건 아니에요. 마찰 개수가 만약에 문제에서 뭐 4 줬다 그러면 4입니다. 여기는 4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에서도 거의 다 2를 줍니다.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규모가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커진다. 당연하죠. 특정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거리, 점포 크기, 경쟁 점포의 수위에서 결정된다. 거리, 마찰 개수는 교통 조건, 쇼핑센터 물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요.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커진다. 그러니까
마찰 계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막 마찰이 심하다 그러면은 많이 못 가겠죠. 여기에 가게가 있는데 마찰 계수가 4, 5, 10 막 이렇게 되면은 요 가다가 힘들어서 못 가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 계수는 커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안 간다는 얘기야. 전문품을 파는 이런 가게일수록 작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기서만 파니까. 여기만 무슨 전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만 판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야. 그러니까 여기는 마찰 개수가 작아지는 거죠. 하면은 맛집이다. 여기가 맛집이다. 그러면 막 멀리서도 가잖아요. 그럼 마찰 개수가 작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그래서 짐은 중력 모형을 활용하여 상권의 규모,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모형의 공간 마찰 개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네, 달라집니다. 2, 3, 4 막 달라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2로 계산하지만 달라지는 값이고요.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공간 마찰 개수가 먼저 정해져야 되죠. 그렇죠? 얼마나 마찰 개수가 있는지 그건 먼저 정해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뭐 마찰 개수를 구해라 뭐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 학자들 분들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이게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야 되죠.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교통 마찰 개수가 커진다. 그렇죠. 교통 조건이 나쁜데 그까지 내가 굳이 가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지 뭐. 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공간 마찰 개수가 크다? 아니죠. 크지 않죠. 작죠. 하면은 전문품이니까 여기밖에 안 파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가야지. 그러니까 마찰 개수가 작아지는 거고, 일상용품은 내가 멀리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내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한 것이다. 현재 거주지 A 지역의 인구가 1000명. 허프 모형에 의하여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마찰 개수는 2고 소요 시간은 거리의 비례는 동일하며 다른 조건은 불변한다. 자, 요거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마찰 개수는 2라고 줬고요. 조건을.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1000명이라 했죠. 1000명. 1000명이 여기 몇 명, 여기 몇 명 갈 거냐.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요 식을 이용할 거예요. 요 식을. 그래서 1000이고 5의 제곱. 여기가 1 쇼핑센터고요. 2 쇼핑센터는 제곱에 1000.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5 곱하기 5니까 25고요. 25면은 40이 되고요. 요거는 10 곱하기 10, 100이죠. 10 곱하기 10 하니까 100 되죠. 그래서 2개 없어지고 10.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4대 1이란 얘기죠. 1000명이었으니까 여기는 800명, 여기는 200명. 이렇게 간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800명인데요. 자, 요 식은 간단하죠. 뭐 요렇게만 하면 되니까 쉬워요. 뭐 요런 문제는 조금 유형이 요런 식으로 유형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으시면 되고, 만약에 요거보다 유형이 더 막 복잡하게 막 나왔다 그러면은 빨리 다른 문제 푸시고 마지막에 풀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학기론에 뭐 계산기 가져가고 그러는데 계산기로 할 만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거의 암산으로 됩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5 곱하기 5 25니까 25에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요 곱하기 4 하면은 100이죠. 100이면 2개 없어지고 10에서 아까 곱하기 4 했으니까 10에서 하니까 40. 이런 식으로 그냥 암산으로 하셔도 돼요. 암산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 40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뭐 저는 이제 암산할 때는 이 방법을 쓰고요. 그냥 뭐 이렇게 계산할 때는 뭐 이런 식도 괜찮고, 암산하는 식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이런 식.
아니면 계산기 두드려도 되고요. 근데 계산기 두드리러 가면서 만약에 문제 풀 정도면은 이거 1분 안에 못 풀어요. 하면은 사실은 암산으로 툭툭툭툭 나오게 문제를 풀으셔야지 저게 돼요. 그 아니시면은 다른 거 먼저 푸셔야 돼요. 다른 거 먼저 푸시고 나중에 이걸 보셔야 돼요. 하면은 그래도 이런 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유형 있죠. 요거는 이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는 쉬우니까. 요렇게 나오는 문제는 무조건 다 풀겠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게 막 변형이 엄청 막 돼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다른 문제 먼저 푸시고 하시면 돼요. 아까 컨버스 그 분기점에서 잠깐 요거 설명 안 드렸네. 아까 이제 A 도시에서 아까 64만이었나요? 64, 여기 16만.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크잖아요. 여기가 더 인구가 많죠. 크고 여긴 좁고. 그러면은 이 분기점 찾을 때 여기 거리가 여기 거리보다 여기가 더 커요. 더 커요. 분기점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만약에 시간이 진짜 딸린다 그러면은 이런 분기점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찍으셔도 되는데 찍으려면은 이 큰 곳에서 먼 쪽이다. 멀다. 더 멀다. 그러니까 보기를 빨리 1, 2, 3, 4, 5 딱 보고 이거보다 가까운 거는 빨리빨리 없애고 나머지 한두 개 중에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뭐 2대 1이든 이런 식이에요. 진짜 클라 그러면 엄청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계산 안 하고 바로 그냥 막 나올 수도 있어요. 보기 딱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큰 곳에서 더 멀리 분기점이 이루어져요. 분기점이. 왜냐하면 여기 많은 수에서 가는 거하고 여기 적은 수에서 가는 거하고는 당연히 여기서가 더 거리가 많이 가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학기론에서 문제풀이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지금까지 보시면은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풀이는 없죠. 계산 문제 이런 것도 되게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유형으로 거의 대부분 80% 나와요. 나오니까 요 유형만 알고 계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나중에 시험 다가올 때 예상 문제 막 푸시면서 몇 가지 이렇게 하면서 익히시면은 계산 문제 중에서도 계산 문제 내가 한 반 정도만 맞추고 나머지 쉬운 거는 다 맞춘다. 뭐 그러면 뭐 충분히 하고 뭐 충분하죠. 뭐 충분. 아니면 계산 문제 좀 저거 하더라도 내가 뭐 아는 거는 다 맞추겠다. 그리고 민법도 내가 엄청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은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합격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